안녕하세요, 블루스카이 레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911 터보 S 오너로서 그리고 카인 쿠페 오너로서 바라보는 포르쉐 타이칸 4S. 네, 과연 타이칸은 그 핵심의 코어 같은 아이덴티티를 계승한 그런 포르쉐의 모델일까요? 아니면 그냥 허울 좋은 포르쉐라는 이름만 붙여 나온 그런 전기차일까요? 이제는 제가 포르쉐를 타는 오너로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냉철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에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는 포르쉐 타이칸 4S입니다.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. PDRS 플러스 틴트 블랙 헤드라이트 밑으로 눈물 자국 같은 모습이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. 확실히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. 전면 범퍼라던가 사이드 스커트 부분, 후면 범퍼 쪽이 다 이제 카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타이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이 미션 E 디자인 휠이, 타이칸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휠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었던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미션 E 디자인 휠을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PSCB, 이 텅스텐 코팅 브레이크를 넣어야 하는 이 옵션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싼 옵션이기도 하죠. 제 911 터보 S가 GT 실버 메탈릭 색상인 반면에 이 타이칸 4S는 돌로미트 실버 색상이에요. 돌로미트 실버 색상도 멋집니다. 네, 그럼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. 이 타이칸을 탈 때 제일 처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임팩트가 있는데, 그게 뭐냐면요, 바로 이 엄청난 너비감. SUV인 카인 쿠페와 거의 너비 차이가 거의 안 나요. 그리고 차고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해요. 넓고 낮은 느낌, 딱 자세를 잡고 있는, 이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. 자,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 타이칸 4S는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을까요?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왼손으로 키를 돌리는 형태로 이렇게 시동이 걸어져 왔었죠. 근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버튼식인데 눌리는 이 느낌이 마치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그런 느낌이어서, 글쎄요, 저는 썩 좋진 않네요. 왜 이렇게 했을까? 이건 조금 굳이 전기차로 간다고 이걸 꼭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싸구려 느낌 나는 그런, 여기 파킹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파킹 스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, 변속 레버도 이쪽에 있습니다. 불편하고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되니까. 기어 레버는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른손이 닿기가 쉬운 부분에 변속 레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, 타이칸은 그렇지 않아요. 차라리 이 패널, 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이 패널을 빼놓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변속 레버를 이쪽에 좀 다 담아내고 터치 스위치를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이고 그런 직관적인 스위치로 배열했으면 어땠을까,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별로예요. 그거를 제외한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 모습은 전형적인 포르쉐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. 네오디움 옵션이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이제 금색, 무광금색으로 마감된 부분이 있는데, 글쎄요, 이것도 저는 딱히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나마 이 보라색 가죽 인테리어 옵션과 그나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, 다른 가죽 인테리어에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안 들어요. 또 타다 보면은 가끔씩 전원 오류? 이런 게 나타나서 차가 갑자기 출발이 안 된다던가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, 그런 어떤 자잘한 버그들이 타이칸 4S라는 전기차 안에 약간은 미완성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완벽을 추구하는 포르쉐의 어떤 시행착오적인 느낌이랄까? 자, 여러분, 저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어요. 그리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. 그리고 오른발로 악셀을 밟아요.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런치 컨트롤. 그래. 야, 이게 전기차의 어떤 매력이기도 하죠. 이 어마무시한 토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, 이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팩이 들어가 있어요. 런치 컨트롤을 할 때만큼은 원래 마력인 530마력에서 570마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. 그 570마력의 힘을 한 번에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다른 전기차와는 다른 게 있어요. 바로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점인데, 그 변속기로 인해서 내연기관 엔진의 회전 질감을 약간 유사하게 전해준다는 말이에요.
자, 여기서 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죠. 타이칸이 2단 변속기를 쓴 이유는 첫 번째로 변속기가 없는 아주 고 RPM의 모터를 포르쉐가 개발하지 못해서이다. 또 두 번째, 포르쉐가 내연기관의 그 느낌을 타이칸에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변속기를 사용해서 어떤 모터의 회전수를 제한을 시켰다.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. 어떤 게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그대로 이 타이칸 4S를 타면서 이 주행 질감이 저에게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포르쉐를 여러 대를 타본 입장에서 포르쉐만의 그 느낌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. 이 차는 지인 찬스로 인해서 한 달여 정도 타보고 있는데 타면 탈수록 느껴지는 건 나도 타이칸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. 그러니까 진짜 주행거리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뭐 충전, 뭐 전기차의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빼놓고 이 차를 운전하는 그 순간만큼을 집중하다 보면은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셀스파이에요. 운전자를 운전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즐겁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포르쉐 타이칸 4S는 다른 전기차와는 다르게 그 느낌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일단 시트 포지션, 어떻게 시트 포지션이 이렇게 911을 본따서 만들 수 있는지 타 전기차들보다 진짜 엄청나게 낮아요. 시트가 딱 앉으면은 차에 앉는 순간부터 이 타이칸에 폭 안기는 느낌? 그 느낌을 주죠.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하단부에 깔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타이칸은 그렇지 않아요. 시트 포지션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차에 앉는 순간부터 그걸 느낀 거예요. 그래, 포르쉐지. 포르쉐가 제일 중요시하는 어떤 철학, 물론 배터리 기술 이런 부분은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긴 테슬라보다는 한참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포르쉐 타이칸을 능가할 만한 전기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얘를 타다 보면은 이게 전기차인가? 이런 생각을 있게 만들어요. 타이칸 4S는 100%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한 360km 정도? 그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기차죠. 하지만 이런 어떤 도심에서 타기에는,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 어떤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라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, 제가 느꼈던 어떤 재밌고 감동을 받았던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하루 이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런 어떤 영감과 감동을 받으면서 이 차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그게 언제였냐? 바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, 그 밤에 이 타이칸을 타고 나갔을 때였어요. 밤이 되었습니다. 밤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이 타이칸 4S에서 들리는 e스포츠 사운드도 그렇고요. 제가 어디서 감동을 먹었냐면 이 e스포츠 사운드를 들을 때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밖에서도 이 스포츠 사운드가 들려요. 바깥에서는 이제 저음으로 막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고, 근데 이걸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소리가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밤에, 이 고요한 밤에 창문을 살짝 열고 잔잔하게만 들어보세요.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타이칸 4S는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약간 저속에서 천천히 다닐 때 그때 들리는 이 스포츠 이 사운드가 정말 일품이에요. 제가 타이칸 산다면은 이 옵션을 꼭 넣을 겁니다. 이 스포츠 사운드도 옵션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잠깐 정초해 보겠습니다. 제가 어느 부분에서 깜짝 놀랐냐면, 가만히 이 조용한 상태로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핸들로 진동이 전해져요. 자, 잠깐 사운드를 꺼볼게요. 사운드를 끄고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어도 뭔가 알 수 없는 진동이 막 핸들로 제 손끝에서 전해지거든요. 이게 어떤 모터의 회전에 대한 이 마치 내연기관의 그 느낌처럼 이 핸들로 전해지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여기서 이 스포츠 사운드를 키면은 그 진동에 맞춰서 사운드가 거립니다. 제가 이걸 느낀 순간 막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신경을 써서 포르쉐 919의 사운드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? 솔직히 좀 감동 먹었습니다. 그걸 느끼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, 이 타이칸 4S가. 그리고 좀 깨달았죠. 얘도 뼛속까지 포르쉐구나. 뼛속까지 포르쉐. 우와, 이
알게 모르게 운전자를 감동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, 포르쉐는. 아, 나 이거 너무 좋은데? 한 달 정도 타보고 있는데 타면 탈수록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, 진짜. 이거 완전 데일리카 각이다, 진짜. 특히 이렇게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어떤 도시에서는 이 송도 신도시가 전기차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되어 있거든요. 이런 곳에서 타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 타이칸 4S를 지금 계속 극찬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. 전에 한번 잠깐 타보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포르쉐가 전기차로 가야 할 길이 좀 멀겠지, 그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타보고 진짜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. 그렇다면은 이 포르쉐 타이칸 4S 완벽할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완벽하진 않아요. 주행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단점, 바로 무게예요, 무게. 이 무게가, 배터리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거의 뭐 2.1톤? 엄청나게 무겁죠. 그렇다 보니까 약간 빡세게 코너링을 돌 때 확실히 불안한 감이 있어요.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죠. 지금 모든 전기차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배터리 자체가 경량 배터리가 개발이 되던가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는 날에는 진정한 어떤 전기차의 시대가 그때가 돼야 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야. 이 손끝에서 전해지는 이 타이칸 4S의 그 모터의 그 구동되는 그 진동과 함께 이 스포츠 사운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포르쉐 911의 어떤 주행 느낌을 어느 정도는 계승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것, 그 범위 내에서만 본다면은 이 포르쉐 타이칸보다는 테슬라가 승자겠죠. 하지만 여러분,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면 이 포르쉐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타이칸 4S, 이 돌로미티 실버 색상이 이런 밤하늘일 때 더 이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메탈릭 컬러가 이 빛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산란시키면서 더 이제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타이칸이 발표됐을 때 이게 뭐야 이랬었는데, 이 스포츠 카본 패키지가 들어간 타이칸 4S는 정말 이쁩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포르쉐 타이칸 4S도 포르쉐 그 스포츠카의 그 DNA를 정말 가지고 있어요. 제가 전기차를 사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타이칸을 살 것 같아요. 포르쉐가 괜히 포르쉐가 아니죠. 자, 여러분, 마지막으로 런치 컨트롤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.